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D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단원은 세포 주기와 분열이라는 파트예요. 출제가 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이 그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D단원에 있는 문제들 중에 이제 뭐 비슷한 문항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 비슷한 문항들 좀 빨리빨리 보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1번을 보시면 지방지 공무원 문제네요. 유성생식이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생성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이라는 게 유전적인 다양성이 있고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없습니다. 유사분열, 무성생식하는 애들의 생식이죠. 이거 무성생식. 또는 이제 무성생식하거나 또는 분열, 체세포 분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성이 없어요. 그런데 감수분열,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이죠. 자, 얘들이 하는 생식세포의 분열, 생식세포의 분열. 자, 이것은 다양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유성생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유성생식에 대한 얘기를 결국 감수분열의 얘기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분열의 얘기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감수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얘에 의해서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그때 다양성이 나타날 때 어떤 다양성이 있는가라는 얘기이죠. 자, 감수분열 시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이게 중기 1에서 일어나죠. 중기 1. 그러니까 이제 감수분열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1감수분열이 있고 2감수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1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전기에서의 재조합, 이게 상당히 큰 다양성을 제공하고요. 그다음 중기에서 일어나는 이 상동염체의 무작위적인 분리, 그러니까 이 전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무한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중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2의 2, 3승의 다양성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다양성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감수분열 시 일어나는 재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다양성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후기, 이제 말기, 후기와 말기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고, 그 다음 다시 이감수분열이 와가지고요, 전기, 중기가 있는데, 이 중기에서 나타나는 또다시 염색분체와 제적 염색분체의 선택, 역시 여기서 또 2의 2, 3승의 다양성이 나오는데, 이 2의 2, 3승의 다양성은 결국 얘에 묻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다시 후기, 이제 말기가 가고요. 그 다음 얘가 끝나게 되면 만들어진 게 정자 또는 난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자가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난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에 또다시 조합을 하게 되면 다양성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수정할 때의 그 다양성.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언급되는 것이 항상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정자난자의 무작위적 결합.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유성생식한 애들의 감수분열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반복적 유사분열, 이것은 없죠. 유사분열은 무성생식한 애들 또는 체세포 분열한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세포 주기 중에 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간기. 자, 우리 세포 주기에서 간기라는 게 있고 분열기라는 게 있는데, 간기라고 하는 것은 G1기, S기, G2기를 합해서 이게 간기죠. 그다음 분열기는 M기인데, M기가 지금 얘기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간기가 거의 시간의 이제 90%거든요. 분열기는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시간은 이 G1기에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세포 주기 대부분은 G1기를 포함해서 간기에 다 있는 거고요. G1기에서는 단백질 합성이다. 그러니까 이 G1기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단계가 G1기죠. 이건 세포 크기, 세포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예요. 일단 S기는 이제 DNA 합성,
DNA 복제, 이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S기죠. G2기는 M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심체의 복제, 중심체의 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G2기입니다. 그 다음 분열기죠. 분열기는 M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M기가 진행이 됩니다. M기. M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염색체를 나누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G1기 시기에 세포 생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도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이거는 이제 M기 얘기잖아요, 지금요. M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기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DNA 복제되는 시기, 이것은 S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간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질문이 이제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기에 대한 특징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기에서의 각 주기별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문을 한번 볼게요. 자, 세포 주기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하겠습니다. 틀린 것 골라라. 문제 풀 때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하시고 같은 걸 이렇게 찾아내면 되죠. DNA S, 간기에 S게 합성되는 것이다.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답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 CDK와 사이클린 복합체에서 세포 주기가 조절이 되는 것이다. CDK와 사이클린 복합체에 의해서 세포 주기가 조절이 되는 거다. 오케이. CDK라고 하는 것은 인산화시키는 효소죠. 인산화시키는 효소. 근데 저 인산화시키는 효소 CDK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애가 사이클린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짝이죠. 자, 암세포는 다른 세포 접촉 시에도 접촉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 다른 세포와 접촉을 했을 때 접촉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맞는데, 이 접촉제라는 게 이제 일어나면은 저해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성장 억제입니다. 성장 억제. 접촉을 하게 되면 또는 이제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성장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상세포라면 이렇게 했죠. 정상세포라면요. 정상세포라면 이럴 텐데 지금 이게 정상세포가 아니잖아요. 암세포입니다. 그지? 그럼 얘들은 접촉을 했을 때 성장 억제가 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4번을 보게 되면 줄기세포, 암세포, 근육세포는 G제로기 세포 상태로 분열이 계속된다. G제로기 이게 틀렸죠. G제로기라고 하는 것은 분열의 휴직입니다. 분열의 휴직이. 분열을 하지 않는 시기 이걸 이제 분열의 휴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분열의 휴직기 동안에 무슨 분열을 하겠습니까? 분열 휴직기 동안에는 분열하지 않는 게 특징인 거죠. 자, 그다음 5번. G1기에는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요.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지원기의 세포주기에 있는 어느 동물 세포를 조사한 결과 세포당 2C에 해당하는 DNA 함량이 감찰되었다.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을 한다면 이 감수 분열 전기에 측정될 DNA 양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이제 약간의 추론형이라고 우리 하는 문제들이에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변리사라든지 어떤 대학 편입에서는 추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만 뭐 한번 이게 단답형처럼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기에 있는 세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EC에 해당하는 DNA 갖고 있죠. 그럼 얘가 이제 S기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EC에서 이게 늘어나가지고 4C까지 이를 거예요. DNA 양이 이제 2배로 늘었죠. 그 다음 G2기로 가게 되면 이제 유지가 되고요. 첫 번째 분열, 제1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 얘가 E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EC가 유지가 되다가 2감수 분열이 끝나면 얘가 C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 세포가 제2감수 분열 전기라고 물어봤으니까 현재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EC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DNA 양이 늘어나는 것은 S계도 2배가 되는 거고요. 감수분열이라든지 또는 유사분열에서 분열기가 끝나면 반으로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EC가 된다. 이게 답이겠지. 자, 그다음 5번. 자, 세포주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겠습니다. 감기엔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된다. 단백질량이 증가한다. 오케이. 특히 G1기가 이제 많이 되죠. 감기에서도 G1기가 그게 많습니다. 자, G2기 염색체는 2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자, 염색 분체. 자, 우리가 지원기부터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염색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염색체. 자, 지원기일 때 염색체. 자, 지원기일 때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S기로 갈 때 염색체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부르죠. 자매 염색 분체. 그 다음 G2기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M기에서 얘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M기가 끝나면 나누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G2기에서는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가 되어 있을까? 맞죠.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있죠. 자, 이거 염색 분체가 두 개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G2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각각 염색 분체라고 하잖아요. 한 개를요.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자매 염색 분체. 이거 둘을 합치면 얘네 둘을 합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고,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 자매 둘은 뭐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에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유형관계가 가장 가깝다. 또는 이제 같은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염색 분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될 때 똑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복제가 되었으니까 여기도 AD가 있고 여기도 이제 A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매 염색 분체를 부릅니다. 자매 염색 분체. 자, 그 다음 3번. 자, 체세포 분열의 기능 중 하나는 손상된 세포의 대체다. 그렇죠.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까졌어요. 이렇게 다쳤어요. 그럼 이 부분에 이제 껍질이 벗겨져 있는데 상피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여기를 메꾸는 거죠. 그게 바로 대체죠, 대체. 자, 4번. 감수분열 중에 염색체 사이 교차가 일어나는 시기는 제1감수분열 전기죠. 제1감수분열 이렇게 틀렸네요. 자, 5번.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동물세포는 미세 섬유의 수축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데, 자, 동물세포하고요, 식물세포가 분열을 한다고 했을 때 둘이 그 분열할 때 그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게 특징이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에서 가운데 부분에 세포판과 세포벽을 만드는 게 특징이죠. 자, 그때 이 가운데 부분에 동물세포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고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고리를 우리가 미세 섬유, 즉 액틴 있죠, 액틴. 액틴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수축되면서 만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식물은 이 부분에 세포판 또는 세포벽이 만들어지거든요. 세포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세포벽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세포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세포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뭐 4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여러분 뭐 풀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딱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세포 사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포 사멸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은 착각을 해요. 세포 사멸이면 세포가 죽었으니까 무슨 DNA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요, 시체가 있어요. 사람도 죽으면 시체가 있듯이 세포도 죽으면요, 시체가 있는 거죠. 세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람 죽으면 그 안에 다 비었어요? 다 비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도 죽으면 그 안에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가져는 있겠죠. 그래서 세포 사멸 중이면은요, DNA가 꽤 많이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DNA 양에서 줄어들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포 사멸 중인 세포가 가장 DNA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보면 리을번이 거의 다 끝에 있는데, 그지? 그 이유는 세포 사멸 중일 때 가장 DNA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요 G2기와 M기가 될 거예요. S기는 DNA 양이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증가. 그러니까 한 배에서 두 배로 증가하는 거군요. 1X에서 2X 두 배로 증가하는 시기니까 얘는 이제 좀 더 G2기 M기보다는 적은 편이고, 얘는 지금 한 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얘가 한 배, 얘는 한 배, 두 배로 늘어나는 시기. 얘는 두 배, 얘는 한 배보다도 안 되는, 한 배보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답을 골라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공통된 특성을 공통된 특성. 자, DNA 복제는 S기에서 복제가 되고 응축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래요. S기에서 둘 다
복제가 일어나죠. 체세포 분열도 G원기, S기, G2기, M기. 감소 분열은 G원기, S기, G2기 첫 번째 분열과 두 번째 분열 이렇게 나뉘죠. 자, 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DNA를 두 배로 늘리죠. S기 항상 앞에 있으니까. 세포 주기는 G1, S, G2, M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요 시간 동일하지 않습니다. 언제 제일 많다고요? 간기, 그 중에서도 G원기. 감소 분열은 제1감소 분열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재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1감소 분열이 엄청나게 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리을번. 자, 세포 주기 중에서 G원기의 DNA는 2배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포 주기 중에서 G원기의 DNA는 2배체. 자, G원기 DNA는 2배체일까요? 2배체일까요? 네, 2배체죠. 세포 주기 중에서 G원기의 DNA는 2배체입니다. 이거 유지가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G원기, G2기, X기, M기 이렇게 되죠. 그때 DNA 숫자는, 염색체 숫자는요, 이게 안 변해요. 이 N기부터 이렇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감소 분열은 다르죠. 감소 분열은 이제 나뉘기 때문에 G원기, S기, G2기, M기라고 했을 때 이 N이다가 계속 이 N이다가 첫 번째 분열할 때 N으로 줄고요. 두 번째 분열을 할 때 N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G원기에 있을 때는 둘 다 2N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통된 특성이죠. 중기에서 염색체, 방주체의 중간점에 모인다. 중기의 염색체는 중간에 모인다. 그때 교차가 일어난다. 이게 틀렸네요. 교차는 제1감소 분열에서만 일어납니다. 특히 전기. 특히 전기. 제1감소 특히 전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D8번 문제입니다. 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 야, 이거 뭐 세포 주기 조절도 안 되고 막 분열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막 이런 게 암 아닙니까? 자, 암세포는 세포 주기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뭐 자기 맘대로 해요. 뭐 분열 주기 지키지도 않아요. 잠깐 멈췄다. 또 갔다가 아무데나 멈춰. 막 G원기 가다 멈추고 뭐 S기 가다 멈추고 막 이러는 거지. 자, 정상적인 성장 조절이 안 돼요. 세포 크기 다 달라요. 조절이 안 됩니다. 새로운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혈관을 신생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신생. 새롭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라고 하는 애들이요. 이렇게 막 분열을 하려고 하는데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막 자기 쪽으로 땡겨오려고 그래요. 그 포도당 이용해서 분열을 하는 에너지를 쓰는 건데 그 포도당을 결국 혈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많이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쪽으로 혈관을 땡겨오게 하죠. 암덩어리가 있으면 자기 주변 쪽으로 혈관을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받으려고요. 자, 틀렸네요. 자, 2번. 암세포의 세포질과 세포막은 심하게 변형이 되어 있고 이게 좀 망가졌어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 내 골격은 수축되거나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다형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다형성. 다형성.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암세포들은 세포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암세포가 동일한 특성이 있으면 우리가 치료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암세포라는 것들의 약간 무서운 점은 암세포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으면서 생긴 암덩어리조차도 그 세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치유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분열능력이 좀 우수한 애들을 이제 뭐 우수하다 하니까 웃긴데 악성인 애들이 있죠. 분열이 너무 잘 된 애들을 골라서 이제 죽이는 게 우리의 목표죠. 자, 3번. 세포 간의 부착 능력이 약화되어 있다. 부착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이가 되기 쉽습니다. 원래 이제 떨어 나갑니다. 그런 전이가 비정상적인 세포 이동과 조직 침범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 4번. 흡연, 과도한 자외선 외출, 고지방 음식 등의 생활 습관은 암과 관계 많다. 뭐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지? 저 물질들이 결국 DNA의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생활 습관성 암이 많죠. 90%가 생활 습관성 암에 우리가 생깁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포 예정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포 예정사하고요, 괴사를 항상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세포 예정사라고 하는 것은 에이팝토시스고요.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멸. 괴사라는 게 있죠. 대비되는 겁니다. 네크로시스, 괴사. 염증 현상, 이건 괴사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이팝토시스 얘기가 되죠. DNA 절편화, DNA가 끊기는 겁니다. 유클레오좀 단위로 끊겨요. 반면에 괴사는 DNA가 무작위적으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절편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즉 길이가 막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런 게 괴사. 반면에 세포 예정사는 절편화. 사이즈가 일정한 사이즈로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180 베이스 페어 정도의 단위로 잘려요. 180, 그럼 360, 그지? 480, 네? 이런 식으로. 네? 180, 그럼 540, 제가 말했네. 360, 540, 180 단위로 이게 잘린다는 거죠. 자, 세포막이 소포로 분할한다. A죠. 즉, 에이팝토시스. 우리가 소포로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블레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덩어리가 떨어 나와요. 세포 사멸을 하게 되면 이런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 나오죠. 눈물같이 맞지, 그지? 이거를 먹죠. 주변에 있는 식세포에 먹습니다. 세포가 팽창해 터진다. 이건 네크로시스의 특징입니다. 이건 네크로시스입니다. 뻥 터지는 거죠. 괴사. 뻥 터져요. 핵도 뻥, 미토콘드리아도 뻥. 그럼 그 안에 독성물질이 쌓여있다가 뻥 터지니까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른 생리적 신호에 의해서 세포가 자살하는 현상이다. A입니다. 자, 에이팝토시스죠.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생 단계에서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도 이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 사멸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에이팝토시스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세포가 죽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세포 사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암세포가 있을 때 다른 세포가 와서 TC세포, NK세포가 와서 야, 너 죽어 라고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10번. 똑같아요. 괴사와 네크로시스를 세포에서 비교를 했죠. 세포 예정사는 유전적으로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게 다 신호 전달의 기술이기 때문에 계획된 순서대로 딱 갑니다. 괴사. 무작위적으로 접현한다. 이게 맞아요. 무작위적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크로시스는 막 잘리는 거예요. 자, 괴사가 일어난 조직 뻥 터졌잖아요. 염증이 일어나죠. 자, 세포 예정사가 일어난 조직은 염증이 없습니다. 주변 조직이 잘 뜯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 예정사가 일어나는 세포의 원형지막은 파열낸다. 기포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괴사 얘기입니다. 괴사는 뻥 터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유류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사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발생 과정에서 일어난다. 세포 사멸. 오케이. 부푸는 터진다. 이거 아니네요. 이건 괴사네요. 이건 괴사입니다. 자, 핵안에 있는 DNA는 일정한 크기 잘라낸다. 180 단위로. 그죠? 180 단위로 잘리는 겁니다. 오케이. 암세포에서는 보통 이 현상이 억제되고 있다. 암세포가 막 안 죽으려고 그래요. 세포 사멸을 막 시키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얘가 분열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암세포가 몇 개 안 된다. 그때는 이제 면역세포가 이게 사멸을 잘 시켜요. 죽으라는 신호를 잘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암세포에서 이 현상이 억제가 되면서 분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세포는 세포 사멸로 우리가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암 덩어리가 되면은 그걸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암 덩어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세포 사멸을 회피한 거다. 자, 카스파제라는 효소의 활성화에 일어난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카스파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신호가 일어나죠. 자, 우리가 그 신호가 간다고 했을 때 세포가 있어요. 세포. 이게 세포라고 합시다. 신호가 갑니다. 파스라이간드. 파스라는 단백질. 신호가 갑니다. 백스라는 단백질. 여기 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 안에 전자전달계에 시토크롬 C라는 게 있는데 얘가 빠져나옵니다. 시토크롬 C가. 그럼 얘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캐스페이즈. 결국 얘가 작동을 하는 거죠.
얘가 하는 일이 DNA의 절편화. 또는 단백질의 분해. 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우면 물론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두 개나 외우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요, 이거 두 개나 외우십시오. 잘 내니까요. 그죠? 잘 내니까 이거 두 개만 딱 좀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암세포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걸 골라라. 세포 주기 줄눈을 상실했다. 오케이. 밀도 우전성 저해작용을 보인다? 그럼 안 되죠. 이게 이걸 안 겪기 때문에, 분열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분열을 하는 겁니다. 다른 조직에 대한 침투, 확산 능력이 있다. 오케이죠. 기억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D13번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기 귀찮죠. 이거 뭐 문제도 많고 막 이거 언제나 푸나. 그럼 이게 딱 문제 푸는 강의를 여기 또 틀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문제를 풀고 같이 푸는, 한 문제를 풀고 바로 보는, 뭐 이런 거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강의 들으면서 그냥 푸세요. 잠깐 멈추고 풀고, 잠깐 멈추고 풀고. 그럼 강제가 되잖아요. 강제가.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단원별로 문제를 나눠놨잖아요. A, B, C, D. 어떤 단원은 많기도 하고 어떤 단원은 적기도 한데 그 단원들을 별로 깨나가도록 하십시오. A, B. B가 별로 안 되니까 묶어서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C, D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성생식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자, 유성생식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성생식하는 것보다 생식의 빈도가 매우 낮지만 적응도가 높다. 적응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그 이유가 뭔가? 유성생식하는 생물체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감소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소분열이라 하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큽니다. 또 정자와 난자가 서로 다른 애들이 만나니까 결국 유전적 다양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감소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감소분열. 두 번의 분열이 요구된다. 두 번의 분열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게 틀렸네요. 두 번의 분열 사이에 관계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자, G1기, S기, G2기, 첫 번째 분열, 두 번째 분열. 이렇게 되죠. 그럼 두 번의 분열 요구되는 건 맞지만 두 번의 분열 사이에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죠.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전기 2에서 동원체가 갈라진다. 전기 2에서 무슨 동원체가 갈라지겠어요? 전기 2에서는 잘 붙어 있죠. 잘 붙어 있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전기에서는 동원체가 잘 붙어 있습니다. 전기 2, 제2감수 분열 전기인데 잠염생체를 이루었고요. 둘이 붙어 있어요. 중기에서 후기로 갈 때 떨어지죠.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 제1감수 분열이죠? 1감수 분열. 자, 그 다음 리을번. 제1감수 전기에서는 교차가 일어난다. 오케이. 다양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죠. 오케이.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D15번이죠? 자, 감수분열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감수분열. 또 감수분열. 정자와 난자에서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오케이. 그래서 수정이 가능해요. 오케이.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있고 세대 간의 염색체의 수가 일정 유지됩니다. 자, 염색체를 재조합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제1감수분열 전기, 제1감수 중기, 제2감수분열 중기, 정자 난자의 다양한 조합,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제1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제2감수분열과 달리 유사분열과 근본적 같다. 거꾸로 적혔네요. 2, 1 이렇게 하면 맞죠. 제2감수분열은 제1감수분열과는 달리
유사분열과 같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때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감소분열 2도 결국 그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없어요. 염색체의 수가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유사분열과 감소분열 두 번째 것이 유사합니다. 왜냐면 자매염색 분체를 가운데에 놔두고요. 이걸 양쪽으로 당겨가거든. 그러니까 결국 모습이 같다는 거죠. 근데 제1감소분열은요. 4분 염색체를 이룬 다음에 얘를 가운데서 나누기 때문에 결국 염색체가 숫자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감소분열은 유사분열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전기 1에서 교차가 일어난다. 유전물질의 혼합재별. 오케이. 자, 중기 1에서의 무작위 분리에 의해서 유전자 다양성이 증가된다. 맞죠?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지? 2의 23승의 다양성이죠. 물론 이제 교차보다는 훨씬 더 적긴 하죠. 교차는 무한한 다양성인데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리사 2008년 문제. 자, 감소분열. DNA 복제는 전과를 통해서 한 번만 일어난다. 오케이. S기에서 G1기, S기, G2기, M기, 첫 번째 M기, 두 번째 M기. 그지? 한 번. S기. 자, 감소를 통해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오케이. 언제? 제1감소분열 전기, 제1감소분열 중기, 제2감소분열 중기. 그지? 아, 이거 뭐, 이제 너무 지겨워요. 그죠?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 자, 제2감소분열 단계에서, 아닙니다. 제1감소분열 단계에서 항동물체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죠. 기억과 니은이 오렌지 문이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감소분열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무성생식하는 생물들이 염색체를 일정히 일으킨다. 이거는 유사분열 얘기죠. 이건 유사분열 얘기죠, 여러분. 이건 유사분열 얘기입니다. 틀렸죠? 이게 답이죠. 감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생세포들이 하는 감소분열, 오케이. 유전자 다양성의 증가,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감소, 제1감소 2번 수세적인 진행, 오케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N이 6인 염색세포가 분열할 때 아래와 같은 염색체 배열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염색체가 적도면 RNA 배열했죠. 이렇게 나열되는 시기는 제1감소 분열 중기가 되죠. 염색체를 이제 양쪽으로 당겨가게 되면 염색체 숫자가 각각 3개씩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되는 분열을 한다. 그게 제1감소 분열이었죠. 자, 다음 문제. 자,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감소분열하는 세포에서 시간에 따른 DNA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DNA 양이 2N으로부터 4N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 A라는 시기, 이 시기에는 G1기하고요. S기가, 죄송합니다. 자, G1기가 지금 갔을 거고요. 자, B라는 시기가 DNA 양이 2배 증가하는데, 이게 S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 C에서는, G2기하고 M기가 같이 있을 건데, 제1감소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DNA 양이 이제 반으로 감소를 한 것이고, 그럼 D단계에서는, 다시 이제 2감소 분열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역시 DNA 양이 또 반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DNA 양이 처음 있었던 것보다 반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뭐 우리가 생세포 있죠. 정자라든지 뭐 난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봅시다. A식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G1기죠. 당연하죠. 자, B식의 염색체의 수가 2배로 늘어난다. 염색체의 수가 2배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B식에서는 DNA 양이 2배 늘어난 거 맞아. DNA 양이 2배 늘어난 거 맞지. 근데 어떻게 늘어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염색분체가 자매염색분체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DNA 양이 2배로 늘긴 했지만, DNA 2배 늘긴 했지만, 염색체의 숫자는 1개, 얘도 1개야.
이거 한 개예요, 여러분. 염색체 한 개. 염색 분체로 하면 두 개지. 염색 분체로 하게 되면 그때는 두 개가 돼요. 근데 지금 염색체로 하면 한 개예요. 얘는 한 개. 염색 분체? 얘 염색 분체 한 개. 얘는 한 개. 한 개, 한 개. 얘는 다 한 개야. 얘는 염색체 한 개, 염색 분체 두 개. 틀렸습니다. 자, 염색체의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죠. DNA 양의 변화만 봤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기가 종료되었어. 이게 종료가 되었어. 한 개의 세포는 네 개로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감소 분열을 하게 되면 정자가 네 개가 만들어지죠. 난자의 경우에는 달라요, 여러분. 난자는 제1난모세포로부터 난자를 한 개만 만들어, 한 개만. 그러니까 네 개가 분열하지만 그 세 개는 다 버리는 거야, 극체. 한 개만 만들어져. 정자는 감소 완료되었을 때 네 개 정자. 난자는 감소 완료되었을 때 한 개 난자. 자, 여기서 일단 세포가 되게 된 건 맞아요. 정자든 난자든 세포가 되게 된 건 맞아. 난자는 세 개 안 쓸 뿐이야. 자, 이 생물체가 체세포의 염색체가 8개였다. 그럼 감소 분열을 이제 다 했어요. 그럼 4개가 될 것이다. 오케이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 이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어설프게 알면 틀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또 나왔네. 유전자 다양성. 이거 뭐 어느 시험이나 이거 다 나오겠죠? 자, 아까 뭐 다를 게 전혀 없네요. 그죠? 이건 감소분열 전개에서 교차. 오케이. 감소분열 중개에서 상대원체의 독립적인 분리. 예, 전기 1에서 이러한 거고. 중기 1이죠. 중기 1. 전기 1이고요. 이건 수정. 이거 아니죠. 여서분의 연식, 그지? 3번. 자, 좀 잘못 눌렀나 봐요. 네, 2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1번. 자, 유클레오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죠. 유클레오솜,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핵세포, 원핵세포는 유클레오솜 없습니다.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의 유클레오솜은 4개의 히스톤이 단백질이 있다? 8개입니다. 8개. 팔량체. 이게 히스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히스톤 단백질. 하나, 둘, 셋, 넷.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4종류. 곱하기 2. 그러니까 팔량체가 되는 겁니다. 4종류. 이거 뭐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H2A, H2B, H3, H4. 참 전 쓸데없는 거 참 잘 외우고 있죠. 자,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4종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곱하기 2. 뒤에도 있습니다. 4개. 이렇게 4개가 더 있죠. 자, DNA는 얘를 2바퀴 이상 감싸고 있죠. 한 바퀴, 2바퀴. DNA. 히스톤, 팔량체, DNA가 감싸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유클레오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에 관찰되기 때문에 동물, 식물, 곰팡이 다 관찰되죠. 동물계, 식물계, 균계. 히스톤 부위에 탈아세틸라가 일어났다. 아세틸라가 일어나게 되면 DNA에 아세틸라가 일어나게 되면 DNA가 음전화를 띠고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이 양전화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톤에 아세틸라가 일어나게 되면 이 양전화가 사라져요. 그럼 음과 양 붙었는데 못 붙죠. 그럼 DNA가 노출됩니다. 떨어져 나오니까요. 제가 어떻게 돼요? DNA 정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탈아세틸라가 일어나게 되면 아세틸라가 떨어지면서 다시 양전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둘이 붙죠. 그럼 히스톤과 DNA 결합이 오히려 강화가 됩니다. 오케이. 자, 히스톤 부위에 히스톤 아세틸라가 일어났다. 그럼 아세틸라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사라지는 거야. 그 양이온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리신 아미노산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리신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 염기성 아미노산이에요. 이거 염기성 아미노산인데 얘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 차지를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21번 보셨고요. 22번은 그럼 우리가 뭐 그림 같은 거 잘 안 그리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3번 비분류현상입니다. 비분류현상. 여러분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는데 우리 뭐 그림 잘 안 내니까 나중에 한번 제2단원 가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24번 이거 할게요. 자, 다음은 진핵세포의 생세포와 체세포의 분열과 대한 설명을 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체세포 분열은 핵분열과 세포들을 나눈다. 자, 모든 분열은요, 이 핵분열과 세포들을 나누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자, 전기에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되어 있다. 전기 염색체가 염색체로 된다. 염색사 또는 염색질, 염색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염색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DNA가 풀려있는 구조를 우리가 염색사라고 불러요. 또 염색질. 언제 염색질로 있지? 감기와 그지? 분열이 나눴을 때 간기, 이 시기에 전부 다 염색질로 있어요. 분열하지 않을 때, 뭐 부전의 휴지기. 분열하지 않을 때에도 이때에도 역시 염색질로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분열기밖에 없잖아요. M기. 이때에만 염색체가 보이죠. 이때에만 염색체가 보입니다. 이런 사항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에만 염색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원기 세포에서는요. 그 다음 기술 가죠. 염색체의 동원체는 적도면에 배열된다. 적도면에 배열되는 것은 이건 틀렸네요. 그죠?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 중기. 그죠? 중기에 일어나죠, 중기. 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틀렸죠. 중기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얇아졌네요. 네. 중기에 일어납니다, 중기.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전기가 아닙니다. 자, 지원기 세포에서는 물질이 더 활발해요. 세포가 커져요. RNA, 리보솜, 효소 등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2배로 늘려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한다는 것은 크기가 2배로 커져야지 분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까졌어요. 다쳤어. 그럼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세포가 커져서 나눠줘야 메꾸지. 어떻게 그냥 분해만 하면 메꿀 수가 없잖아요. 자, S기 DNA 복자이라는 시기. 오케이. 자, 생식세포의 핵분열은 2회 연속 일어난다. 생식세포의 핵분열은 2회 연속 일어난다. 제1감수 분열과 2감수 분열에서 핵분열, 세포질 분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열할 때는 염색체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G1기, S기, G2기, 그 다음 1M과 2M으로 바로 가죠.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뭐 이상하게 떴네요. 네.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사춘기 전에 있었던 여자아이의 난소에 있는 난모세포. 자, 이게 사춘기 전이라면 아직 배란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자 형성이 안 됩니다. 이건요. 배란하기 전입니다. 사춘기 때 생식세포라는 게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그 전에 여자들은요. 난소에 제1난모세포의 상태로 저장하고요. 이 제1난모세포가 감수분열을 이미 시작을 해서 제1감수분열 전기에 있어요. 이 시기죠. 이건 뭐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2번. 암기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성은요. 배란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한다면 배란은 그 사춘기가 지나야 되고요.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을 하는 건데 그 한 달에 한 개씩 배란할 때 난소에 제1난모세포가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우리가 보관했을 때 난자라고 불러요. 보관용 난자. 이게 보관용 난자인데 보관용 난자를 이걸 갖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1감수분열 전기에 멈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2난모세포가 배란됩니다. 제2난모세포라고 하는 애는 제2감수분열 중기에 있거든요. 제2감수분열 중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배란되는 게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난자가 배란되는 게 아님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감수분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생성된 배우자는 모두 동일한 유전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배우자들은 전부 다 다양한 그 유전력을 가지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염색체들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섞이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정자 또는 나의 난자가 되는 거거든. 자, 생성된 배우자는 반주체다. 오케이, 반주체. 반주체는 이제 EN이 이게 2배체라면 이게 2배체잖아요. 그러면 N이 됐어요. 이거 1배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반주체라고 부릅니다. 반주체. 참 희한하죠. 이거 할프로이드 반주체라 불러요. 3N 이건 그럼 뭐랄까요? 3배체죠. 이건 3배체. 그럼 얘만 이상한 거네요. 그죠? 1배체라고 하지 않고 반주체라고 부릅니다. 자, 교차는 자매염색 분체 사이로 한다. 자매염색 분체가 아니고요. 비자매염색 분체, 즉 상동염색체 간에 일어납니다. 상동염색체 간에. 상동염색체 간에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상동염색체, 이렇게 염색체가 복제가 되어가지고 나란히 배열을 해요. 그럼 유전자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어,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어. 대문자야, 둘 다. 소문자, 여기 소문자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각각 상동염체예요. 상동염색체는 모양이 같을 뿐 갖고 있는 유전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간의 재조합이 일어나는 거죠. 제1감 전기에서 이들 간의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는 자매염색 분체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네들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 간에. 그러니까 이거 상동염색체 간의 재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동염색체 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자매염색 분체 간에는 일어나 봐야 똑같은 유전자니까 뭐 효과가 없습니다. 생성된 배우자는 상동염체를 한 쌍씩 아니에요. 한 개씩입니다. 한 쌍이 아니라 한 개씩. 쌍이면 2배체고요. 쌍이 아니니까 N입니다. 그치? 쌍이 아니니까 N이죠. 반수체. 쌍이 아니다. 그 옳은 것은 이제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자, 동물의 체세포 분열과 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체세포 분열 중계에는 핵막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전기에서 깨지죠. 전기에서 핵막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깨져가지고요. 핵막이 깨지니까 염색체가 응축되었고 막 튀어나오는 거야. 자, 체세포 분열 전기에서는 교차가 일어난다. 아니죠. 자, 이거는 제1감수 분열이죠. 제1감수 분열 전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DNA 복제 제1감수 분열 1감수 사이가 아니죠. 제1감수 분열 제1감수 전에 일어나는 거죠. 감수 분열시 자매염색 분체의 분리는 자매염색 분체 분리 제2감수 분열에 일어나는 거죠. 자매염색 분체 여러분 이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이거 떨어뜨린 거는 제2감수에 일어나죠. 상동염색체 분리는 제1감수 분열, 자매염색 분체 분리는 제2감수 분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의 중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고 했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중기, 염색체로 응축되는 시기, 이건 전기에 대한 얘기고요. 염색체가 분체로 분리되어서 세포의 안구로 끌려가는 시기. 요거 후기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후기. 끌려간다고 했으니까. 세포의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되는 시기. 이게 맞네요. 적도면에 나란히 배열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는 시기. 말기입니다. 말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3번이라고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3번.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가지고요. 두 개의 딸 세포. 우리가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똑같은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열기에 나타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군요. 자, 사람이기 때문에 세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세포판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물세포 얘기입니다. 식물세포. 세포판, 세포벽 형성하는 거. 자, 핵막의 붕괴는 중기 아니에요. 전기에 일어난다. 전기. 자, 그럼 중심체가 되는다. 이게 맞네요. 중심체는 보이죠. 언제 복제가 됐어요? G2개 복제가 됐고요. 관찰되는 것은 내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 D급번을 이제 옳은 질문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단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보니까 감수분열, 그 다음에 유사분열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감수분열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그 유전적인 다양성,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사항 꼭 체크하셔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D단원 관련된 문제들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